귀로 즐기고 마음으로 느끼고 라디오로 함께 떠나는 성지순례 가는 날. 네, 이 시간은 라디오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성지순례의 즐거움 느끼고 감동도 누려보는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국내 성지로 떠나보겠습니다. 국내 성지 안내를 맡아주실 분 나와주세요. 평화를 빕니다. 삼각동 본당 김명자 소아대리사입니다. 네, 자매님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오늘 미사에서 오시면서 또 신부님의 안수를 받고 오셨다면서요? 아니 오늘 사제 성화 날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부족한데 우리나라 두 번째 사제 최양업 신부님을 이렇게 안내하게 되니까 기쁘기도 하지만 조금 과분한 은총이 아닌가. 그래서 용기를 내서 예. 신부님 저 안수 좀 주시라고 했더니 네. 두 분이 보좌 신부님까지 두 분이 다 안수를 주셨어요. 넘치게 받고 왔습니다. 아이고, 예. 오늘 최영업 신부님 만나러 네. 가보는 성지순례 가는 날 이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소아드레사 자매님이 잘 또 가이드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오늘 함께 떠나볼 성지는 최영업 신부님 관련된 곳이겠네요. 네, 이 가경자 최양업 신부님이시죠. 그 발자취를 따라서 청양 다락골 성지부터 배론까지 함께 떠나볼까 합니다. 네. 그 전에 먼저 저희 가경자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네, 가경자라 하면 시복 후보자에게 잠정적으로 붙이는 존칭이 돼요. 네. 교황청 시성성 시복 심사에서 영웅적 성덕이 인정된 하느님의 종에게 붙이는 존칭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신부님의 전구를 통하여 일어나는 여러 일들이 입증되어서 시복이 결정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신부님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최양업 신부님의 시복을 위한 기도도 잊지 않으면서 기억하면서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가볼 곳이 어딘가요? 네, 청양 제일 먼저 신부님이 태어나신 네, 청양 다락골 세터성지입니다. 세터성지에서 태어나셨군요. 예. 그 신부님이 태어나신 청양 다락골은 대전교구 소속이에요. 네, 충남 청양에 있는데 우리 광주에서는 180km 정도 되고 승용차로 2시간 반쯤 걸려요. 네. 근데 신부님이 태어나시고 가족이 함께 살던 생가터는 그 청양 다락골 성지에서 700m 정도 아래에 있어요. 네. 최양업 신부님이 이곳 청양 다락골에서 네. 언제쯤 태어나셨는지 짚어주신다면요. 네. 신부님은 1821년 이곳에서 성 최경환 프란치스코와 복자 이성례 마리아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네. 신부님이 김대근 신부님과 같이 최초 신학생으로 선발돼 가지고 네. 1836년 마카오로 유학길에 오르게 됐잖아요. 네. 그런 뒤에 그 고발을 빙자한 협잡꾼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가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 유랑길에 오르셨어요, 가족이. 아이고, 예. 그러다 이곳저곳을 헤매다가 부모님이 결국 수리산에 정착하게 되지요. 청양 다락골에 가면 신부님 가족이 살던 흔적이 남아있는 이곳에 지금 세터 성지로 한참 복원 중에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십자가 길은 거의 다 조성되어서 거기 걸어보고 왔습니다. 청양 다락골 예. 이곳만의 특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곳 청양 다락골에는 무명 순교자들을 한 무덤에 여러 명씩 이렇게 묻은 한 분묘에다가 여러분을 여기 줄줄이 모셨대요. 그런 줄무덤이 있습니다. 예. 줄무덤이 참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성당 안에 들어가면 유일하게 저도 여기서만 뵌 것 같은데 팔이 없는 예수님이 계셔요. 제대 뒤에. 네. 팔이 없으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은 팔이 되어 드려야 한다. 거기 다락골 신부님이 그런 말씀이 계셨어요.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네. 함께 묵상해 보면서 이번엔 베티 성지로 가볼 텐데요. 베티 성지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예, 베티는 이제 청주교구로 충북 진천에 있는데 네. 그 주변에가 돌배나무가 많다고 그래서 베티라고 이름이 붙였답니다. 돌배나무가 많아서요. 그리고 여기 이제 광주에서 바로 가려면 247km니까 자동차로 한 3시간쯤 소요되는데요. 네. 아까 먼저 들렸던 청양 다락골에서 가면 129km 정도 되니까 2시간이 조금 못 걸립니다.
여기는 최양업 신부님과는 어떻게 좀 연관이 있는지요? 예, 이곳은 신부님이 1849년 4월 15일 사제품을 받고 이제 그해 12월 3일 날 귀국하셔가지고 베티 성지를 사목 중심으로 활용하셨지요. 아, 첫 사목지기도 하네요. 예, 계속 거기를 중심지로 했는데 네. 예, 거기가 경상도, 경기도, 충청도와 여러 연결이 돼가지고 교우들이 비교적 좀 숨어 살면서 계곡이나 산길을 따라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가 그래도 좀 용이한 곳이었다고 해요. 최양업 신부님께서 이곳을 사목 중심지로 삼으신 걸 보면 뭐 천주교 신자들이 꽤 많았나 봐요. 그렇죠. 베티 골짜기의 비밀 신앙 공동체라고 네. 그때는 그랬대요. 근데 그 15개나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신자들이 120명 정도였다니까 꽤나 많다고 말해야 되겠잖아요. 네. 그때 1837년에 모방 신부님이 충청북도 최초 공소로 거기를 설정했어요. 그다음에 그 1850년에는 다빌리 주교님이 한국 최초 천주교 신학교인 조선교구 신학교를 거기 세우셨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가경자 최양업 신부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그곳을 사목 중심지로 활용하였는데 11년 6개월이니까 거의 12년 동안 정말 쉼 없이 걸어서 사목하시고 거기서 교리서, 기도서 뭐 그런 거 한글로 번역하시고요. 네. 또 순교자들의 자료도 수집하고 선교사 입국도 돕고 신학생도 지도하시고 요즘 같으면 이제 신부님은 본당이라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신부님의 흔적과 발자취가 남아있는 곳이 베티입니다. 예, 최양업 신부님의 숨결이 묻어있는 곳 베티 성지입니다. 곳곳을 함께 둘러볼게요. 네, 베티 성지 입구에 가면 그 최양업 신부님 선종 150주년을 기념하는 성당이 있어요. 네, 지금 이 성당이군요. 네, 화면에. 지금 가운데 있는 성당인데 네. 최양업 신부님께서 12년 동안 구만리 35만 킬로미터 그러니까 평균 1년에 7,900km를 걸으신 셈인데 걸으신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저 성당 가운데 있는 성당 내부에 들어가면 그 신부님이 걸으셨던 곳을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로 이렇게 표현해 뒀어요. 참 아름답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길에서 사시다가 결국 길에서 돌아가신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 신부님을 상징하는 갓근과 집신이 저 사진 오른쪽에 있는 저 유난히 눈에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아유, 그렇군요. 지금 오른편에 신부님의 그 집신을 상징하는 또 각근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목하셨는지가 그대로 느껴지고요. 신부님의 발자취를 표현한 아름다운 성당, 또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또 미사를 꼭 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성당 밖에도 좀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순교자 이제 현양탑을 지나서 올라가면 그곳에는 연자맷돌 가운데 그 구멍이 있는 연자맷돌을 구해서 십자가 길을 그렇게 조성해 놨어요. 네. 그리고 그 십자가 길을 쭉 따라 올라가면 유난히 손이 좀 크신 성모님이 팔을 벌리고 저희들을 맞아주시는데 네. 거기가 야외 미사 장소인데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 돌 의자가 이렇게 무대처럼 우리 아래로 조성돼 있어서 미사하기도 참 용이하고 네. 그곳이 바로 신앙 선조들의 삶의 터전이었대요.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양업 영성관이 있어요. 최양업 신부님 이름 따서 영성관이요. 양업 영성관이 있는데 오래전에 거기서 제가 1박을 한 적이 있어요. 너무 고요하거든요. 그가 숲속에서. 네. 근데 거기 고요하면 할수록 그 많이 걸으셨던 신부님이 더 생각이 나요. 이렇게 쉼이 좀 얼마나 필요하셨을까. 아유, 네. 그때 제가 머물면서 그런 신부님 시복이 정말 빨리 이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가졌는데 또 이번에 가서도 그런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네. 또 최양업 신부님의 박물관도 지금 화면 오른편에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아까 거기서 양업 그 영성관에서 쭉 내려다 보면 다리를 건너면 최양업 신부 박물관 이렇게 있어요. 네. 그런데 사실 최양업 신부님은 걸으시기만 했기 때문에 유물이 별로 없고 기록으로만 역사관 전체가 채워져 있어요. 아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16세기 조선 천주교 시작부터 1886년
그 한불 조약으로 이제 종교 자유가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때까지 역사 기록이 남아 있고 2층에 가시면 박해시대 그 교우촌 모습이 있는데 네. 거기에 조금 눈길이 가는 곳은 뭐 박해 때 막 도망가다가 잡혀서 그 죽고 그런 교우들의 비참한 모습도 지금 닭종이 인형으로 참 표현해가지고 잘 가꾸고 있어요. 더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렇죠. 보면. 지난번에 네. 갔을 때 코로나 그 19 때문에 그 내부 사진은 제가 담아오지 못했네요. 네. 베티 성지 둘러봤습니다. 우리 애청자분들도 지금 성지 순례 가는 날 동행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베드로 님도 청양 다락골 줄무덤 성지 다녀왔고요. 네, 네. 입구에 최양업 신부님 아버지 생가가 있는데 네. 복원 사업을 한다고 해서 3년간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셨네요. 아유, 감사한 일이네요. 아유, 잘하셨네요. 그리고 유튜브로도 아가타 김님, 최양업 신부님의 시복시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셨고요. 김영란님, 이애연님 함께 하시고 헬리나 K님, 체리홍님도 댓글로 또 함께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네, 함께하게 이번에는 저희 네. 안동교구 소속 진안리 성지로 가본다고요. 어디쯤 있는 데인가요? 진안리는 이제 최양업 신부님이 선종하신 곳인데 경북 문경읍에 있어요. 네. 안동교구 소속이죠. 예. 근데 이곳이 영남 지방에서 서울로 가는 통로대요. 음. 그리고 거기 보면 문경세제 뭐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네, 네, 문경세제 초입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옛날 과거 시험 보러 갈 때는 그곳을 뭐 꼭 거쳐가야 되는 길목이었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광주에서는 275km 되었는데 승용차로 3시간 반 정도 돼요. 네. 그런데 이제 베티에서 아까 갔던 베티에서 네. 바로 여기 진안으로 가게 되면 89km니까 1시간 20분 정도고요. 네. 또 다락골에서 바로 가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요. 예, 그러면 이제 179km니까 2시간 20분 정도로 일이 소요됩니다. 오늘 가보는 성지를 네. 각각 순례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번에 묶어서 네. 가면 더욱더 동선이 효율적이겠습니다. 그렇죠. 예. 예. 진안리 성지 살펴볼 텐데 최양업 신부님께서 언제 어떻게 이곳에서 주님의 품으로 가셨을까요? 네, 최영업 신부님은 1861년에 경남 지방 이제 사목을 후에 주교님께 결과를 보고하러 한양으로 가시던 길이었대요. 네. 그런데 장티푸스가 겹쳐서 6월 15일에 지금 6월이잖아요. 네. 6월 15일에 40세의 나이로 이곳에 선종하시게 된 거죠. 예. 그때 이제 그 가까이 있던 베론 신학교에서 부르트의 신부님이 달려와서 병자 성사를 이렇게 집전하시니까 예수, 마리아 이렇게 두 이름만 부르고 선종하셨대요. 그래서 쓰러지신 그 자리를 지금 안동교구에서 구입해가지고 성지로 가꾸고 있는 곳입니다. 네. 근데 이곳이 이제 차량이 많이 다니는 바로 길가예요. 그 바로 길가에서 네, 최양업 그렇습니다. 신부님께서 길가에 쓰러지신 그 거네요. 주막이었대요, 예전에 거기가. 네. 그런데 최근에 가니까 거기에 정각을 이렇게 하나 마련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좀 앉아 쉴 수도 있고 저희도 도시락을 준비해 간 거를 거기서 정각에서 예. 나누고 이제 배론으로 거기서 향했어요. 그렇군요. 또 밥을 잘 챙겨 먹어야 이렇게 그러죠. 성지 순례할 때도 힘이 나잖아요. 근데 먹을 시간이 식당에 갈 시간이 예. 빠듯하니까 여기 네. 도시락을 가져간 게 제일 좋더라고요. 예, 도시락도 꼭 챙겨 가야겠습니다. 그리고 베론 성지로 가셨다고 했는데 베론 네. 성지 위치도 좀 알려주세요. 베론 성지는 원주교구 소속이에요. 네. 충북 제천시 봉양읍에 있는데 아까 그 선종하신 진안리에서는 81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 가는 길에 진안에서 베론으로 가는 길에 네. 뭐 이화령, 조령 관문 이런 이정표가 보이는 정말 첩첩산중이거든요. 네. 그런데 길이 4차선 국도가 아주 잘 닦아져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우리 참고로 광주에서 배론까지 바로 가시려면 325km 정도 되니까 승용차로 넉넉하게 4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네. 이곳 베론 성지에 최양업 신부님의 묘가 있는데 네. 관련해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면서요. 좀 전해지는 내용으로는 네. 신부님이 이제 거기서 아까 돌아가셨을 때 네. 진천 공소에다가 잠시 감회장 하였대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신 그해 11월에 베론의 신학교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베른의 주교하고 부르티의 신부님이 베론 신학교 뒷산에다가 이렇게 안장하셨는데 지금 그 무덤이 그대로 있습니다. 보존되어 네. 있고
이제 1942년에 제천 신자들이 그 묘비만 거기다 안치했다고 그래요. 아, 그러네요. 네. 앞서 저희가 베티 성지도 가봤는데 그 베티 성지의 베티는 먹는 배에서 예. 유래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여기 베론 성지는 타는 배에서 이름이 좀 유래됐다면서요. 네, 다 양쪽 다 배지요. 아, 그러네요. 네, 베론 성지는 이 전체 형상이 마치 배 밑바닥과 모양이 같아서 네. 베론이라고 했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충청북도 기념물 제118호예요. 네. 그리고 이곳이 박해 시대의 아주 대표적인 교촌이라고 합니다. 예. 베론 성지에서 오늘은 성지 순례 가는 날 시즌3 깜짝 순례픽을 만나본다면서요. 예. 어떤 픽인가요? 아, 네, 걷고 또 걸으신 최양업 신부님의 삶과 길 위에서 여정을 묵상하면서 찾아간 베론 성지잖아요. 네. 그런데 베론 성지 입구에서 제 눈에 막 크게 탁 들어오는 글씨가 있었어요. 네. 여숙, 프란치스칸 여숙 이렇게 여숙. 여숙이 예. 그 글씨를 보니까 아 정말 피곤하셨던 그 최양업 신부님 피로를 덜어드리는 양 그 이름이 저한테는 그렇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울타리도 없고 돌담도 없는데 그냥 마당에 작은 꽃들만 피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기웃거렸어요 거기를. 예. 그래서 거기서 처음 뵙는 자매님과 이렇게 인사를 나눴는데 네. 그분이 원주교구 베론성지 해설 봉사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해설 봉사자분이 거기 계셨군요. 예. 그래도 오 하느님 당신께서는 또 이렇게 저를 깜짝이 놀라게 하십니다. 그러네요. 막 제가 예. 좀 들썩 흥분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분 조경희 아가다 자매님의 베론성지 소개를 잠깐 제가 담아왔어요. 예, 우리 해설 봉사자분의 음성인데요. 오늘의 픽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원주교구 성지해설 봉사단의 일원인 베론 성지에서 성지해설을 하고 있는 조경희 아가다라고 합니다. 지나온 세월을 볼 때 베론 교우초를 밀고 해서 잡혀가거나 순교를 당하신 분은 아무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신학교가 이곳에 자리 잡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되게 이제 그 시대에는 유명을 달리하게 되면 묘소로 선산에 가서 묻히게 되는 게 제일 먼저겠죠. 아니면 돌아가신 그 장소에서 그냥 그곳에 묘소를 쓸 수도 있었을 테고, 베론으로 모시고 온 이유를 우리 성지에 계신 신부님은 공식적인 어떤 근거가 있거나 역사적인 사료가 있는 건 아니지만 아마도 최 신부님께서 베론을 많이 사랑하셔서 베론에 묻히고 싶다는 어떤 그런 의중을 주변 사람들한테 내색을 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이곳 베론으로 모신 게 아닐까 하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최 신부님의 묘소에 대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신부님 묘소는 안장된 그날부터 오늘까지 최초에 모신 그대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잘 베론에서 모시고 있습니다. 네, 우리 베론 성지 해설 봉사자분의 이야기로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정말 베론 성지에 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착각도 들었습니다. 필로메나님 유튜브 댓글로 함께 하시네요. 한 달 전에 최양업 신부님을 만나러 베티 성지, 지난리 성지, 베론 성지를 다녀왔습니다. 소아데레사 형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함께해서. 그리고 안드레아 님도 우리 이영란 실베바님이 칭찬을 많이 하시대요. 고맙습니다. 라고. 예. 안드레아님이 여러분이셔가지고. 오정구 안드레아 님이. 예, 감사합니다. 남기셨습니다. 항상 함께 하셔서. 예. 고마워요. 자, 그러면 저희 베론 성지를 방문했을 때 꼭 가보면 좋을 장소들도 좀 알려주신다고요? 네, 베론 성지에 가시면 꼭 둘러보실 곳이 있어요. 네. 거기가 황사영 백서를 썼던 토굴이 있습니다. 아. 네, 토굴이 있고요. 또 성요셉 신학교 터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최영업 신부님 묘소가 있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축성되고 봉헌된 마리아 기도학교가 있습니다. 네, 예. 기도 학교까지 있군요. 예, 예. 자, 그럼 이제 베론 성지에서 꼭 들려야 할 장소죠. 가경자 최양업 신부님의 묘소로 발걸음을 옮겨볼게요. 네. 둘러볼 곳이 정말 너무 많은데 일단 저는 최양업 신부님 묘소로 발길을 옮겨보겠습니다. 네.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팻말이 있어요. 최양업 신부님 묘소라고. 네. 따라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 왼쪽으로 십자가기를 바치게 됐는데 거기는 이제 지학순 주교님을 비롯한 원주교구 선종하신 사제들이 계시고요. 오른쪽 계단으로 바로 올라가면 최양업 신부님 묘소로 바로 갈 수 있어요. 1861년 선종하신 지 지금 160년이 지났습니다. 네. 160년이 지난 오늘 제가 만나 뵌 최양업 신부님 묘소 앞에서 제가 큰 절을 올렸어요. 예를 갖추어서 올리고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네, 저희도 묵상하는 마음으로요. 가경자 최양업 신부님 생각하면서 잠시 묘소 앞에서 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 혹독한 박해로 쓰러져가는 한국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신부님의 그 크신 공덕을 기리며 미소한 제 기도에도 신부님의 시복 시성을 위한 간절함을 담아 올립니다. 이미 하느님 영광 안에 계시올 신부님의 전구에 힘입어 저희 삶의 모습이 복음 전파가 되게 하시옵고 항구한 신앙 여정 잘 걸어가게 해 주소서. 최양업 신부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네, 최양업 신부님의 그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또 신부님의 시복을 위해서 저희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었던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저희 오늘 최양업 신부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탄생지인 청양 다락골에서부터요, 그 선종하신 베론 성지까지 전국을 돌며 함께 순례했는데 오늘 자매님과 특별히 감사 인사 나누면서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벌써 금요일이네요.